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됐어. 괜찮아요. 스타 온 거 알아.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86페이지. 자, 86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 경제론이나 투자론, 금융론 같이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언제 마음을 내려놓고 아셨죠?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할 차례입니다. 부동산 정책 할 차례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요거 하나만 하고 쓰고 넘어가죠. 자,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총 몇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파트. 맞죠? 그 중에서 전반부의 마지막이 정책론입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 총론 배웠을 거고, 두 번째는 경제론 배웠을 거고, 세 번째는 시장론까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책론 배우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우리 총론에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 용어의 정리, 자연적 특성, 그리고 부동산의 속성 이렇게 배웠어요. 두 번째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 배웠고요. 균형 배웠고, 탄력성 배웠고, 거미지비론 배웠고, 경기 변동 배웠어요. 생각나셔야 돼요. 시장론에서는 앞에서는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주거 분리와 주거 여가 배웠고, 후반부에 학자가 좀 등장해서 여러분을 좀 괴롭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책론입니다. 요 전반부가 4파트인데 총 17문제에서 한 1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쪽에서 이제 후반부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파지죠. 뭐 배운다? 처음에 투자론 배운다. 두 번째는 금융론 배우고요. 그리고 개발, 관리, 마케팅 배웁니다. 마지막 감정, 평가 배우는 거죠. 이 후반부에서 보통 한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책론 요거 할 건데요. 잘 보세요. 야, 부동산이 뭐야? 라고 물어봤죠. 사고 싶은 거, 팔고 싶은 거. 어디에서? 시장에서.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놓으면 어떤 것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은 적게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정부가 어디에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렵잖아요. 뭐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 개입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은 적게 만들어지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그런 것도 있어요. 공공재 같은 것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수업을 끝나고 이렇게 밤 10시 반에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 가로등이 하나 없어가지고. 가로등 뭐야? 공공재죠. 맞죠? 그러니까 뭐다? 많이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적게 만들어진다. 공공재, 과소 생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범죄도시 1편 봤어요? 범죄도시 1편? 1편 안 봤어요? 재밌냐고요?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관객 수가 많아요. 제가 그 영화 나온 이후부터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재밌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좀 잔인하긴 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마동석 배우님과 그 윤계상 배우님의 대사가 웃긴 거예요. 대사 웃기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윤계상 배우님이 휴지를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얼굴을 닦고 이렇게 쌓아둬요. 근데 마동석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뭔 놈이 그렇게 휴지를 많이 써?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정답이죠.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맞죠? 세금을 안 내면도 불구하고 쓸 수 있죠. 우린 거를 무임승차라고 얘기하죠. 맞죠? 그게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공중 화장실 갈 때 휴지를 들고 가요? 그냥 맨몸으로 가요? 휴지를 들고 가야 되겠죠? 왜? 없으면 불안하니까. 공공재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디든.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쪽 오세요. 재밌어요. 충격적입니다. 자,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니까. 부동산 정책이니까. 조동수만이니까. 부동산 정책이니까.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정책을 쓸 겁니다. 토지 정책. 됐죠? 토지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그런 게 있겠죠. 우리 얼마 전에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라는 얘기 딱 들었죠. 해제되자마자 집값이 엄청나게 막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다시 묶어버렸죠. 그거 원래 그 묶고 싶어서 묶은 게 아니라 풀고 싶어 풀 게 아니라 원래 5년 단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릴 때가 된 거야. 그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나중에 중개가 됐었을 때 브리핑하기가 되게 쉽겠죠. 곧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릴 예정이니 집값이 요동치기 전에 한번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브리핑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토지정책 중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규제. 두 번째는 직접 개입. 세 번째는 간접 개입입니다. 됐죠? 그래서 토지정책은 3가지예요.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러니까는 정부가 토지를 규제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만 규제할지 아니면 정부가 실제로 선수로서 들어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할지 아니면 간접 개입해서 보조금, 부담금만 매길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택정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보세요. 정부는 주택정책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임차인을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임차인을 도와준다. 기본적으로 집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야, 너네 임대료 너무 많이 받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됐죠?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야, 너네 원래 이거 100만 원이지. 얼마 받고 있어? 시장에서 100만 원 받고 있어요. 얼마 받으라고? 80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자, 너네 임대료 내는데 힘들지? 정부가 혹은 동사무소 아니지. 주민센터. 맞죠? 주민센터에서 20만 원씩 보조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규제. 여러분들, 분양이 무슨 말이죠? 집 새로 지은 거, 팔아먹는 것을 분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새 집을 파는 것을 분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은 3가지.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한다. 요거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 자, 조세정책은 2가지 구분하는 거죠. 국세냐, 지방세냐. 취득할 때 내는 거냐, 보유할 때 내는 거냐, 처분할 때 내는 거냐. 이렇게 3가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법적인 내용과 기타 지문들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정책론에서 적으면 한 4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학계론에서 가장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파트가 총론, 정책론, 개발관리 마케팅. 이 파트는 좀 쉽습니다. 최근에 관리론에서 비율 임대차 문제가 나와서 좀 괴롭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론은 계산 문제 하나 없이 나오는 파트니까요. 한번 수업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8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86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의 의의입니다. 야, 정책 왜 쓰는데? 라고 얘기하니까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 오세요. 뭐라고?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어떤 것들은 적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오세요. 시장 실패의 원인 이렇게 4가지예요. 있지만 다시 정리할 거예요. 왜? 부효과. 두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 세 번째는요, 공공재. 맞죠? 마지막은 정보의 비대칭성.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낚였어, 나한테. 시장 실패를 까먹을 수 없는 거야. 시장 실패의 원인 몇 가지? 4가지입니다. 시장이 실패합니다. 왜요? 불공정하니까. 시장이 실패합니다. 왜? 불공정하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밴드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교수님, 왜 불공정하는 경우죠? 왜? 이 왜 아니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아시겠죠? 그래서 왜 불공정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시겠죠? 뭐다? 외부 효과를 출발해서 불공정하니까 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불공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셔가지고 여기 제 이름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송도현 밴드라고 치시면 나오니까는 여기에 꼭 가입하시면 자료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차마 수업 시간에 못 해드린 자료를 지금 7월부터 올려드릴까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좀 짧으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어보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저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안 들어오는 문제가. 제가
거의 매일 만들어요. 문제를 한 5문제, 10문제씩 매일 만드는데 그거 올해 아마 35회 반영된 문제를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보고 계십니까? 전국 EBS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준다고 공짜로. 아시겠죠? 가입하세요. 아시겠죠? 그 이름만 쳐도 나오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가입하셔서 꼭 문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볼게요, 실제로. 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는 뭐였죠?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맞죠? 제가 늘 얘기하죠? 내가 교재 필기 잘해줬어. 노트 정리 잘해줬어. 뭐다? 친구가 빌려줘 하면은 빌려주면서 정해외부 효과야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죠? 정해외부 효과야. 나중에 음료수 음료수 얻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이 말씀 드리는 거야. 자, 이쪽 오세요. 내가 그렇게 얻어먹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 이쪽 오세요. 가볍게 설명 좀 넘어갈게요. 자, 제가 양봉업을 해요. 양봉업을. 옆집은 과수원을 해요. 과수원을. 옆집보다 과수원을 한다. 양봉업이 뭐예요? 벌 키우는 거죠. 벌. 맞죠? 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직접적으로 꿀을 팔거나 이 사람한테 사과를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 양봉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 벌이 과수원에 가가지고 꿀을 따서 오겠죠. 맞죠? 꿀을 따서 오겠죠. 꿀을 따서 오겠죠. 근데 보세요. 이 과수원 사장님은 이 양봉업 사장님한테 꿀을 원활하게 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음이 없었죠. 서로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사장님이 양봉업 사장님한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준 거죠. 왜? 꿀 생산량이 많아졌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서 보이시죠? 사장님 덕분에 꿀 많이 땄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꿀 한 통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꿀 한 통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뜻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입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저는 요즘에 그거 느낍니다. 우리 김포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공기 소음 때문에 그 돈 받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소음 피해를 받으면서도 돈을 못 받는 지역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 경계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 부의 외부효과지. 아시겠죠? 부의 외부효과. 그리고 선하지. 부의 외부효과지. 맞죠? 고압전선은 딱 밑에 있는 거. 감가만 당하고. 그렇죠? 보상 못 받으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외부효과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자, 우리 이제 평촌. 여기 범계죠, 범계. 범계 정해 외부효과가 어마어마하죠. 그것 때문에 집값이 비쌉니다. 뭐가 좋은 거예요? 학군. 아시겠죠? 전국 3대 학군 중에 한 곳이라면서요. 그런 거. 아시겠죠? 저 집에 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학원가 앞으로. 차가 못 가겠어요. 노란색 본고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기 통과하는데 10분 걸려. 그게 다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효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 경쟁시장, 독과점 기업 규모의 경제입니다. 자, 불안전 경쟁시장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전력공사. 공급자가 1명, 독점이죠. 담배, 인삼공사, KTNG, 코리안 타바코앤 진생. 공급자가 1명이죠. 그냥 정부에서 계속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과점 기업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과점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시장, 맞죠?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자,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아셔야 돼요. 자, 규모의 경제는 그거죠. GS 편의점과 도윤 편의점이 붙는 거. 기억나시죠? 자, 가볍게만 설명. 자, GS 편의점과 도윤 편의점이 붙었어. 제가 저희 집 앞에 있어가지고 맨날 이용해요. 괜찮겠죠? 이렇게 이름 써도 괜찮죠? 그럼 지땡이라고 할까요? 지땡? 지땡 편의점. GD가 아닌 게 어디야? 지땡 편의점.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는데. 아시겠죠? 자, 도윤 편의점 붙었어요. 자, 도시락을 파는데, 5,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돈이 되네? 싶어서 도윤 편의점이 5,000원에 팔기 시작했던 거야. 근데 이 도시락을 파는데 지땡 편의점이 도윤 편의점을 보고, 나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도시락을 파네? 라고 얘기해서 할인 행사를 합니다. 할인 행사. 얼마에 판다? 3,500원에 판다. 도윤 편의점 위기를 느끼고 똑같이 3,500원에 팔겠죠. 그런데 단위당 생산 단가, 즉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비, 생산비가 얘는 큰 기업이니까 3,000원이면 만들어요. 얘는 작은 기업이니까 4,000원이 되어야 만들어요. 맞죠? 그러면은 유통 마진, 판매 마진은 얘는 할인 행사를 해도 플러스가 500원인데 얘는 할인 행사를 해버리니까는 얼마? 마이너스 500원이 되겠죠. 얘는 팔수록 적잖아요. 도윤 편의점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게 되겠지.
맞죠? 파산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다? 지땡 편의점이 뭐가 된다? 자연 독점화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뭐라고? 단위당 생산비가 적게 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서 자연 독점화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큰 기업체가 살아남는 거야. 작은 애들은 죽는 거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규모의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공공재. 무슨 문제? 무임승차 문제. 옛날에 막 지하철 막 무임승차 하는데 되게 많았는데, 그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바 형태일 때 그거 막 넘어다니고, 남자들은 넘어다니고 일부 이제 꼬맹이나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막 밑에 지나가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요건 쉽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자, 아는 나는 도덕적 해이를 겪을 거고, 모르는 너는 역선택을 한다. 엄한 거 선택한다, 이 뜻이죠. 맞죠?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쭉쭉 넘어올게요. 정부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네, 정부도 실패할 수 있죠.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이제 젊은 친구들은 혹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독수리 오용제라는 그 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내 둘이 4호, 5호가 잡혔는데, 이제 형이 이렇게 와요. 1호가 와요. 1호가 오는데, 형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하는데, 형이 하는 말이 있죠. 아니, 나도 잡혀왔어.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버렸더니 시장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정부가 구해주는 척 하지만 정부도 뭐다? 오히려 실패한 거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 쓰려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쓰지 말라고 배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왔죠? 공원, 도로, 국방, 치안, 가로수 등. 여기 평촌중앙공원 운동 가시나요? 운동 가세요? 갈 때마다 공공재다라고 하고 걸어가세요. 감히 그냥 가면 안 돼. 뭐다? 공공재다? 한 개 더. 정해외부효과다. 됐죠? 공공재가 있고 정해외부효과가 있으니까는 집값이 좋겠지. 됐죠? 안 그래도 공공재 적은데 공공재가 있고 정해외부효과를 일으키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지. 학원과 앞에 지나갈 때 마찬가지. 정해외부효과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학교는 제일 재밌어요. 딴 건 별로야. 이 말 취소. 큰일 났다. 이 말 취소. 아시겠죠? 이게 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옆에 사람 때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기차고 강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사기 안 칠 건데. 맞죠? 이거 학교는 알아야지. 이걸 돈 버는 건데. 맞죠? 자, 이쪽 오세요. 2번 별표. 2번 별표 2개. 자, 이용규제 세 가지입니다. 지역, 지구재, 개발권, 양도재, 토지거래, 허가재.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 평촌 사거리에다가 소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우사를 지어요. 이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못 지어요? 지역, 지구재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는 축산업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재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강남역에 소를 못 키우는 이유, 지역, 지구재 때문에. 이 구역은 못 쓴다라는 겁니다. 됐죠? 개발권 양도재입니다.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우리나라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미실시. 우리나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발권 양도재. 요 개발권 양도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미국 스카이라인은 왜 이쁘고 한국 스카이라인은 왜 안 이쁜지 하면서 올려놨으니까는 한번 보세요. 설명이 좀 기니까. 개발권 양도재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간접 개입은 외우셔야 되겠죠? 간접 개입. 자,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맞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버스비를 주는 느낌인 거죠. 됐어요, 지금?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쬐끔 아니에요, 쬐끔. 쬐끔 안 돼요. 쬐끔 안 돼.
농담이네. 쬐끔 개입한대. 쬐끔 안 돼.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 왜? 조, 금, 행. 쬐끔 감사합니다. 쬐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조금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금융정책을 쓰거나 행정지원을 하거나. 자, 이번에 한번 보죠.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은행권이 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강 이남 그 경기도 남부권은 지금 집값이 지금 들썩들썩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거 뭐 하는 건데? 금융정책을 통해서 간접 개입하는 거지. 왜? 대출에도 조이겠다. 스트레스 DSR 도입할게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세, 금융, 행정지원. 요거 세 개는 뭐다?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입한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쓰세요. 조, 금, 행. 아시겠죠? 조금 행이었습니다. 자, 직접 개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땅을 사서 쟁여두고요. 공영개발하고요. 도시개발, 재개발 등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이용규제와 간접 개입 요거 두 개를 외우세요. 이용규제 세 가지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간접 개입 세 가지 조세, 금융, 행정지원. 아시겠죠? 조세, 금융, 행정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다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몇 가지? 5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까 TDR 얘기했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미실시. 택지조정 상한제 폐지됐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역시 폐지됐습니다. 종토세도 폐지. 마지막 공안지세도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는 걸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적 이양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되게 예뻐지겠죠. 중국과 다르게. 자, 두 번째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예전에는 기업들이 땅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이 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한이 있었어요. 야, 여기서 뭐 1000만 평까지밖에 못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있다 없다? 없다. 돈만 있으면 땅 무한대로,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세 번째, 토지초과 이득세는 유휴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었는데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종부세 내시나요? 종부세 안 내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집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종부세 내면은, 그쵸? 종부세 내면은 건물 주죠? 맞죠? 근데 종토세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일부러 물어보는데 어제 한 분 낚이셔가지고 종부세 냅니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내요? 하니까는 좀 냅니다 하길래 제가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분하고.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무심결 대답하셨더라고. 종부세 내세요 하니까 네 냅니다 하시길래 얼마 내세요 하니까 그건 좀 하시길래 친하게 지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나중에 좀 내신다고 하시더라고. 부럽습니다. 아시겠죠? 종토세는 안 낸다. 공안지세. 공안지가 뭐예요? 공안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몰라. 자, 집값 상승 뭐 어쩌라고. 자, 다시 들어보세요. 도시토지예요. 집가 상승만을 바라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둔 토지를 공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종로나 명동이나 강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갑자기 빈 땅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거 다 공한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 그 얘기 하죠. 야, 저 땅을 왜 놀릴까? 건물 지어서 뭐라도 써먹으면 좋을 텐데. 아니라고. 세금 안 내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그림 사두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시겠죠? 세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5가지 외워주세요.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한지세였습니다. 자, 토지은행제도입니다. 토지은행제도는 토지 비축제도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정부나 LH가 토지를 협의 매수해서 사두었다가 필요할 때 푸는 겁니다. 토지은행제도. 아시겠죠? 땅을 사서 쟁여두었다가 누가? LH가 쟁여두었다가 공공개발할 때 주거나 수급 조절할 때 푼다라는 소리입니다. 장점은 값싸게 공급할 수가 있고 사적 관리 침해가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돈이 들고요.
관리를 잘 안 할 거고요. 집가가 올라갑니다. 주변 지역에.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그 광명시 과림동 LH 직원 사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거 그 LH가 사들인 땅 주변을 사가지고 맞죠? 나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사두는 거죠. 여기까지만 체크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토지 정책 수단 체크하시고요. 별표 2개만 해주세요. 맨날 물어봅니다. 다음 중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다음 중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등등등.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나왔죠? 외부 효과. 이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면서도 뭐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정의외부 효과. 여기다가 학군 혹은 백화점 이런 거 써요. 좋은 거. 학군이나 백화점. 부의외부 효과에다가 여기다가 공장 혹은 매연 이런 거 쓰세요. 공장, 매연. 됐죠? 자, 정의외부 효과입니다. 만든다는 측면에서 누가? 사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학원 자체에서 만든 거죠. 스타필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신세계가 만드는 거죠. 내 돈 들어가는 거 없죠.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별로 없죠. 근데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은 다 함께 누립니다. 맞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사적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편익을 많이 누린다. 그러면 시장에 맡겨두면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적게 만들어지겠어요? 당연히 적게 만들어지겠지. 맞죠?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세요. 핀피 현상, 플리즈, 인마이, 프론트, 야드. 저도 저희 집 앞에 스타필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신세계백화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이 올라가고 량도 증가합니다. 자, 부의회복가입니다. 생산 측면입니다. 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매연을 막 일으키는 공장이 있어요. 이거 지금 매연 없애야 되겠죠? 그럼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소비 측면에서는 누가? 회사 개인만 편익을 얻겠죠. 맞죠? 회사 개인만 편익을 얻겠죠. 시장에 내버려두면 당연히 많이 만들어지고 규제를 강화시켜서 공급을 억제시켜야 되겠고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Not in my backyard. 제발 우리 집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집 뒤에 매연 일으키는 공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처리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효과 해결책입니다. 이건 뭐 되게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다. 코어링 됐습니다. 자, 간접 규제는 세금과 돈 부과하는 거, 직접 규제는 배출 금지시키는 거였습니다. 쭉쭉 넘어오세요 이제.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아까 제가 강남역 한복판에 소를 못 키우는 이유는 지역지구제라고 얘기했죠? 맞죠? 어울리는 이용을 하시고 효율성을 높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부의외부효과를 제거하고 부의외부효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됐죠? 자, 그런 거 쓸 수가 있겠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건물을 못 짓는 거지. 형평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역지구제로 묶여버리면 맞죠? 그 경계선에 있는 곳은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자, 이제 지역지구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란 뭐라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다. 요거 중요.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 안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용도지역이죠? 맞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용도, 지역, 글자 4개잖아. 맞죠? 종류 몇 개? 4개. 됐죠? 뭐라고? 도, 관, 농. 자, 용도, 지역 몇 개? 도, 관, 농. 자, 되셨죠? 자,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 내에서도 누가 중요하다? 도시, 지역이 중요하다. 도시, 지역은 다시 4개로 나뉩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그래서 도시, 지역은 다시 4가지. 주, 상, 공, 녹입니다. 됐죠? 주거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주거지역 다시 나눌게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었죠? 맞죠? 양호안이죠? 요거 알죠, 지금? 제가 왜 동그라미 치는지? 전용이죠, 용. 용은 뭐다? 양. 요것만 돌려, 요것만 돌려, 이렇게. 됐죠? 요것만 뭐다? 누워있는 걸 일으켜. 아시겠죠? 탄력적인 거를 비탄력적으로.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웃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맞죠? 탄력적인 거를 비탄력적으로. 어디 지금 누워있어, 지금? 강의하는데, 내가. 맞죠? 저희 와이프가,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 처음에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이제, 맨날 누워서 공부를 해요. 충격적이에요. 제가 맨날 그래서, 선생님 와부리세요? 이렇게 맨날 놀리거든요. 이렇게. 와이프 맨날 이렇게 누워서 공부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막 앉아서 막 열심히 교재 만들고 있으면, 이렇게 누워서 막 공부해요. 막 중국어 공부하고, 러시아어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면 딴짓 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누워서 공부를 해요. 내가 와불인가? 했었어요. 보기가 생각나가지고. 탄력, 비탄력. 아시겠죠? 탄력, 비탄력. 굉장한 분이더라고. 누워서 공부하시더라고. 보고 있나? EBS에 다 팔렸어, 이제. 큰일 났어. 알겠지? 자, 전용이니까 뭐다? 양호한. 양자택일 하는 거예요. 양자택일. 1개 아니면 2개.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단독에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단독주택. 공. 맞죠? 단독주택 했고, 다중주택. 누가 살아요? 다중주택. 누가 사냐고? 아니가 누구야? 다중주택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뭔 없다. 취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맞죠? 다가 구주택입니다.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요건 안 까먹을 거예요. 자, 공동주택입니다. 역시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마지막 뭐다?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아시겠죠? 아파트 몇 개 층 이상? 5개층 이상.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은 평범하죠?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나뉘네요. 일반 기숙사 누가 삽니까? 학생과 종업원. 어디에 계십니까? 학교 또는 공장. 임대형 기숙사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몇 개 이상? 20실 이상. 아시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일반 주거 편리한 하나, 둘, 셋. 잘 보세요. 전용이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 양호하니까는 둘 중에 하나예요. 1종 아니면 2종. 양자택일이라고. 1종 할래, 2종 할래 그 뜻입니다. 편리한 일반이죠. 일반은 뭐다? 편리한. 하나, 둘, 셋. 아시겠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층은 중고층. 준주거는 주거와 상업을 혼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넘어볼게요. 용도지구 됐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요건 봐야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아시겠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이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데, 잘 보세요. 기본계획이잖아요. 맞죠? 기본계획이잖아. 맞죠? 기본계획이잖아. 됐죠? 기본은 기기가 둘 다 보여요. 기본적인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너무 쉬워. 관리는 너무 쉬워. 잡다한 거 다 나와요.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통,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등등. 됐죠? 다 나온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요거 하나만 체크.
전부 나오면 안 된다. 전부 나오면 안 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체크해주세요. 잠깐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일부의 체크, 수립지침, 기본유의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만 체크해주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89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법상 내용 좀 볼게요. 토지공개념. 토지는 뭐다? 사회의 공공성을 공조했다. 끝.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지공개념. 사회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즉 뭐다?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좀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자, 개발부담금 제도입니다. 개발이 환수제도, 개발부담금 제도,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언제? 1990년에 시행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 자, 개발이익이란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체크죠. 정상지가 상승분.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가액입니다. 초과하는 가액. 자, 무슨 말이냐? 개발이익이란 원래 땅을 개발해가지고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더 나온 이익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거 물가 상승분 나와요. 물가 상승분 아닙니다. 물가 상승분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입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누가? 개발이익 중에서 특특 시군구청장이 부가징수합니다.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 됐죠? 자, 토지 적성평가제도입니다. 적성에다가만 체크. 적성에다가만 체크. 자, 두 가지가 붙는 거예요. 야, 땅을 개발할지, 땅을 내버려둘지 경합이 붙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세 가지 보는 거예요. 토양과 입지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즉 뭐다? 땅을 개발할지, 땅을 보존할지 두 가지 고민할 때 세 가지 고려하는 거예요.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됐죠?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 문과 갈지, 이과 갈지 고민하고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수학 잘하면 이과 가고, 수학 못하면 문과 가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성평가제도입니다. 땅의 적성평가합니다. 땅을 개발할지, 땅을 내버려둘지, 뭐 보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요거 세 개를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요거 2006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06년도에 매매부터 도입이 돼서 올해 2025년 6월 1일 전월세도 이제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안 하면 벌금 내요. 아시겠죠? 2025년 6월 1일부터 완벽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도 반드시 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매매 계약이 있을 때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자,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하나 해줬어. 맞죠? 계약서 쓰겠죠? 계약서 써서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이 계약 체결일이니 30일 이내에 두 분이서 손 붙잡고 가셔서 어디 구청 가서 신고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시험에 맨날 뭐라고 나온다? 잔금 지급일이라고 나와요. 무슨 잔금 지급일이야? 잔금 지급일 아니다.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누구? 공동으로 신고, 시군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려볼게요.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언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신고는 어렵지 않아. 두 분이서 거래하신 두 분이서 이렇게 손 붙잡고 나란히 가서 신고하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죠.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판 사람은 좀 가격이 아쉬운 것 같고 산 사람은 좀 비싸게 산 것 같아. 맞죠? 늘 마음이 그래.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신고해라. 어쨌든 했으니까 공동으로 신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어디에다 지정합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지정하고 허가하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잘라주시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당역 살잖아요. 제 본가가 사당역이잖아요. 주변에 수방사 있죠, 수방사. 사령부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개발 제한 구역. 아시겠죠? 국장이 묶었을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이 거기가 수도방위 사령부 본부가 있으니까 좀 묶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묶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됐죠? 자, 사당에 산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해. 저 사당에 살니까,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저 사당에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국도 타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됐습니다. 토지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자,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잘 보세요. 요거 체크.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에 대해서 요거 체크. 자, 잘 보세요. 누군가가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청을 해서 토지를 받아뒀는데 이 사람이 원래 하겠다는 말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럼 나왔잖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누가? 국가지자체 LH 등이 맞다?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협의 매수해라. 선매자 지정해서. 그게 그 뜻이지. 야, 제가 토지거래 허가 계약을 해가지고 쟤한테 땅을 쓰라고 얘기했는데 저 친구가 원래 하겠다는 의도대로 하지 않고 있어. 너가 가서, 내가 LH예요. 너가 가서 협의 매수해서 사서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다? 협의 매수한다. 이거 강제 수용 아니다라는 사람입니다. 강제 수용 아니다. 강제 수용 아니다. 됐죠?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땅을 바꿔준다. 땅을 뭐라고? 바꿔준다. 여러분, 시험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환장하겠죠? 환장이 뭐예요? 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장과 소장과 막 12장이 막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뭐다?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지. 땅을 왜 바꿔줘요? 원래는 소지였으나 뭐다? 택지가 개발되기 전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의 기타를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누구에게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누구? 당초의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 뜻입니다. 자, 이쪽 보세요. 가볍게 설명할게요. 자, 요 땅입니다. 요 땅. 요거마다 소지역은 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도 흐르고 냇물도 이렇게 흐르고 강도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수풀이 무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골의 땅 중에서 제가 이만큼을 갖고 있었던 거지. 요만큼을 일단 갖고 있었던 거지. 내 땅. 요거를 뭘로? 택지로 바꿔주는 거지. 뭘로? 택지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로 정비된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 땅은 얼만큼? 땅은 작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옆에 모두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모두 백화점도 들어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뜻이에요. 미개발 토지를 우리는 이거를 소지 혹은 원지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계획이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바꿔준다라는 것이 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미개발 토지를 개발 토지로 바꿔준다. 땅을 바꿔준다. 환장하지 마시고 환지하세요. 아시겠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다 알려줘가지고 이제 수업 오래 들으신 분들 이제 내가 뭔 말인지 알아. 큰일 났어. 자,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TDR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에 대한 보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사적 기구를 통한 보상이고요.
사적 공증권 활용을 통한 보상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미국은 다 이 높이가 다르죠. 스카이라인 다 다르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개발권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요 면적이 1대 10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바닥 면적, 요 건축 면적, 요거 건부지는 1인데 높이가 10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이 1대 10 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우리는 펜슬 타워라고 얘기합니다. 펜슬 타워. 들어보셨나요, 요거? 펜슬 타워. 연필 타워라고. 타워가 이런 느낌이라고. 뭐다? 밑에 건폐율은 좁은데 높이가 엄청 높은 거지. 이런 그 건물들이 뉴욕에 굉장히 많이 생겨 있다는 소리겠죠. 왜? 개발권 양도제도 통해서 어디에? 얘한테서 이만큼 사오고 얘한테서도 이만큼 사와가지고 그렇죠? 더 쌓아 올리는 거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제 유튜브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미쿡 이야기를 해줘요. 아시겠죠? MSG 막 치면서 MSG 막 치면서 그 MSG가 맛있지 다시다가 아니에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세요. 자, 요건 됐고 쭉쭉 넘어오셔서 투기과열지구 요걸 한번 체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요것만 체크. 투기과열지구 지가 안정.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요거 과열될 우려. 분양매매 우려.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쵸? 평균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 오르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서울이 몇 개 구예요? 25개 구.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후보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이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구가 5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성동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동구가 그 하남 쪽 그쪽 이쪽 스타필드 그쪽 양양 넘어가는 곳. 양양 가봤어요? 가봤어요? 하플인데 가봤어요? 난 아직 안 가봤는데. 어딜 가요 지금? 빈지를 왜 가는 거야? 빈지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시겠죠?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빈지는 언제 간다? 내년에 간다. 자격증 따고 빈지 보러 간다. 알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리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했다. 요거 보세요. 재건축 사업에 발생되는 초과이익. 주택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다?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정책의 시간적 순서입니다. 정책의 시간적 순서. 자, 공인중개세도 언제? 83년도에 법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85년도에 시험을 쳤습니다. 1회 시험을. 개발부담금제 언제? 90년. 요거 이제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부동산 실명제라고 예전에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맞죠? 돌아가셨죠? 저기 상도동에 그 도서관 있고 아세요? 상도동에 도서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1993년도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금융실명제 도입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은행 가서 내 이름 쓰고 돈 뽑고 돈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돈 거래는 투명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실명제를 했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동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서 1995년에 부동산도 실제 이름으로 거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막 차명계 이런 거 들어봤죠? 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도.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난데없는 고용 한파와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IMF로부터. 그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다들 알고 계세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IMF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머신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거 보고 처음 놀랐는데요. 영어 단어 보고. 그래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임창열 경제부총리 하에 IMF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줄도선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계속 망하고 있었죠. 그거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산 유동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합니다. 언제? 1998년도에. 재건축 부담금제랑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언제? 2006년도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주택법입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 개발이익 환수는 부담금. 재건축은 재건축만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재개발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재개발이 왜 나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거민계약서. 소득세는 투기지역. 공공토지는 은행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역시 공시.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 요거 있으면 나와가지고 요것도 체크합시다. 자, 부동산 실명제는 어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까지만 하나만 체크.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무식하게 나와요, 문제가. 다음 중 부동산 정책과 근거 법률의 연결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의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무식하게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93페이지까지 진도했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9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